다자녀 가구 또는 신혼부부라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먼저 주는 특수지급 제도를 이용하여 신청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조건이 맞았던 신청자에게 각별하게 먼저 분양을 제공했던 남위례역 주변 성남복정 1지구 현장도 바닥을 다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촉촉한 봄비가 더 싱그러워질 4월을 기대하게 만든대요. 오늘처럼 봄비가 내리는 오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하실 시간을 가져보시는 여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한 휴식이 되실 수 있는 주말 오후가 되시길 희망하며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청약제도 중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별공급 제도는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에게만 내 집을 마련 또는 임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 조건 또한 쉽지만은 않은데요. 소득기준, 자녀수, 무주택, 부양가족, 생애 최초 우입,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조건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딱 한 번 1회에 한해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실 때 가장 공통적으로 기본이 되는 조건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분양 공고일, 다시 말해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날짜 당시보다 그 전부터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하시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저소득 검증이 되어야만 제공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이야 본인이 아니었더라도 부모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을 경우가 많을 테니 유지하고 계시다는 조건 하에만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라도 아직 가입이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월요일이 되자마자 은행부터 가셔서 청약통장 가입부터 하러 다녀오세요.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도 청약 점수에 비례하여 상승 반영되니 부디 가입이 되어 있으시길 바랄게요. 소득 기준이 가장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복잡한데 아무도 안 알려주죠. 다가구, 생애 최초, 신혼이냐에 따라서도 월 평균 소득에 따른 기준 적용점이 다를 뿐 아니라 신청하는 주거 공간이 민영, 국민, 공공주택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일반 공급이냐, 우선 공급이냐, 추첨제 같은 공급의 유형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르고 1명에서부터 5명 가족 기준 적용 금액이 모두 다 달라요. 개개인마다 월 평균 소득이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게 청약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장벽 중에 하나이죠.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사업 주체, 즉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사업주체 측 연락처는 분양계약서상에 기재가 돼 있어요. 당첨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닌데 기쁜 마음도 잠시고 조건 미충족으로 분양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이것뿐이면 다행이고요. 향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자격 조건만은 확인하시고 한 번 더 검토까지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무주택 요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청약 보급책이 개정된 이후로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로 나와 있는 내 집뿐 아니라 분양공급 계약서로만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 입주권 또한 1주택의 보유에 해당되었어요.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양 신청을 반복함으로 인해 실제로 간절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지 않을 취지로 개정된 부분이니 분양권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어요. 이는 세금에서도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1주택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권에 영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되실 내용이고 필요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주택수에 따른 세금 항목별 정리 및 절세 방안에 대한 부분 또한 준비해서 정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로 집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매 거래가 아닌 상속 또는 증여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한 개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단, 동일 세대 구성원인 가족에게 증여를 한 경우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니 예외 조항 또한 숙지하고 계셔야겠어요. 청약 참 쉽지 않아요. 돈 벌기 쉬운 일이 있나요? 근데 알면 돈이 된다고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진행 중인 집도 건물이 있는 상태는 집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건물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한다고 해요. 집이 없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과정이 모두 진행돼서 새 건물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또 내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겠네요. 한 개였다가 없어졌다가 한 개였다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분양 공고 모집일 당시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청약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청약 신청 조건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청약 통장을 미리 가입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조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무주택자여야 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1번, 2번, 3번 조건을 모두 통과하셨다면 축하드려요. 이제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는 스타트 라인에 쓰신 거예요. 이제 더 어려운 관문들이 남아있으니 아직 긴장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정보를 드리고 싶은 당신의 뜰에 다음 관련 포스팅을 기대해 주세요. 이웃 신청 완전 환영하죠. 좋아요, 구독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위례역 주변인 성남 복정 1지구 공사 현장 사진을 보여드림과 동시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특별 공급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알려드리고 싶은 부동산 관련 정보가 많아서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설레기까지 해요. 여러분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준비해서 꾸준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 자주 영상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말고도 실제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저희 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시원한 음료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편한 친구네 집 놀러 오신다는 마음으로 방문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꾸준하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할 당신의 뜰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길었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깊이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청약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희망할게요. 고맙습니다.